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더 개벽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우주기술 스타트업 다크가 적국 위성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특수 무인 우주선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무인기는 기존 파괴형 무기와 달리 위성을 집게로 붙잡아 함께 지구로 낙하시키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무인 우주선은 기다란 원통 형태로 앞쪽에는 마치 인형 뽑기 기계의 집게처럼 생긴 장비가 달려 있습니다. 이 집게는 다관절 구조로 설계돼 고도 수백 킬로미터 상공의 목표 위성에 접근한 뒤 이를 움켜쥡니다. 이후 자체 로켓 엔진을 작동시켜 속도를 줄이면 위성과 함께 고도가 낮아지면서 중력에 이끌려 바다로 동반 낙하하게 됩니다. 다크가 이 같은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총이나 레이저로 위성을 파괴할 경우 수백에서 수천 개의 파편이 발생해 다른 위성에 치명적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파편은 피하 구분이 불가능하며 지구 궤도를 도는 떠다니는 쥐레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집게를 이용한 점진적 낙하 방식은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출격 방식 또한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수직 로켓 발사와 달리 이 무인 우주선은 대형 항공기에 탑재돼 고도 수 킬로미터까지 올라간 뒤 분리 발사됩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지며 로켓 엔진이 점화되는 공중 발사 방식입니다. 다크는 로켓 발사장이 없어도 비행기 이륙이 가능한 장소라면 언제든 출격이 가능하다며 위협 탐지 후 수시간 내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크는 이 우주무기의 첫 시험 발사를 2027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남태평양의 외딴 해역으로 위성과 함께 낙하하는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미래의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크는 이번 기술 개발은 유럽이 우주안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라며 우주방어 전략이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이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술은 현대전쟁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본토 수천 킬로미터 밖 러시아 공군기지 4곳을 드론 117대로 기습 타격하며 전략폭격기 41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거미집 작전으로 불리는 이번 대규모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군사 전략뿐 아니라 지정학적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위장 트럭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에 드론을 밀반입한 후 원격 조종을 통해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CNN 방송은 고대 그리스 신화의 트로이 목마를 연상케 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당국은 이번 작전으로 러시아의 순항미사일 탑재 장거리 폭격기 전력의 34%를 무력화했으며 피해액은 70억 달러, 약 9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러시아 측은 일부 기체만 손상됐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피해 규모는 확인 중입니다. 미국 CNN은 6월 2일 보도에서 우크라이나의 교활한 드론 전략이 러시아의 허점을 드러내며 전쟁의 서사를 바꿨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며 소형 드론을 이용한 전략적 핀포인트 타격이 러시아의 전통적 군사 우위를 무력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CNN은 또 117대의 저가 드론이 수십 대의 고가 항공기를 무력화했다면 이는 경제전 차원에서도 의미심장한 전환점이라며 우크라이나는 반복적으로 러시아의 군사 거품을 터뜨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부터 FPV 드론과 해상 드론 등을 전장에 투입하며 전술을 고도화해왔습니다. 이번 거미집 작전 역시 드론이 실시간 조종으로 러시아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전략 폭격 능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며 이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미 본토를 포함한 전 세계적 위험 역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분석가들이 위성 사진 등을 통해 파악한 실제 손실 기체는 최소 14대에 이르며 이는 러시아의 전방위적 군사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드론 전략은 미국의 우주 기반 미사일 요격 체계인 골든돔 계획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 중인 이 시스템은 1,750억 달러, 약 240조 원이 투입되는 방대한 우주 방어 구상이지만
값싸고 민첩한 드론 무리에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짐 게런티는 막대한 자금을 들인 방공만보다 드론 방어가 더 시급한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드론 한 대당 평균 $580의 비용으로 45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국방 예산으로 수천만 대 생산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 또한 이와 유사한 공격을 미국에 가할 수 있으며 세계 1위 드론 생산국으로서 그 위협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고대 유적의 수수께끼가 또 한 번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국 미시가노 바닥에서 스톤헨지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돌 구조물이 발견돼 학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유적이 영국의 스톤헨지보다 무려 4,000년이나 앞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노스웨스턴 미시간 칼리지의 고고학 연구팀은 최근 미시가노와 바다가 만나는 그랜드 트래버스만 인근 수심 12m 지점에서 원형 돌무더기 유적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물은 농구공 크기부터 경차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의 돌들이 지름 16m 규모로 원형 배열된 형태로 마치 영국의 스톤헨지를 연상시킵니다. 연구를 이끈 마크 올리 박사는 특히 한 돌에 새겨진 동물 형상이 주목된다며 매머드의 조상으로 알려진 마스토돈으로 보이는 형상이 각인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토돈은 약 9,000년 전 플라이스토세 말기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빙하기 시대 말기, 즉 현재의 미시가노가 육지였던 시기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추정이 사실이라면 해당 유적은 약 5,000년 전 조성된 영국 스톤헨지보다 4,000년 앞서 만들어진 셈입니다. 이 유적은 현재 보호 조치가 취해졌으며 정확한 위치와 좌표는 미시간주 정부가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지역 원주민인 오타와족과 치페와족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홀리 박사는 수중조사는 환경상 제약이 많지만 다른 고대 유적과의 비교를 통해 구조물의 용도와 의미를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시가노 인근에서는 이와 유사한 고대 구조물들이 추가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로노 바닥의 바위 구조물은 고대인이 술록을 유도해 사냥하기 위한 시설로 추정되며 미시가노 내 최대 섬인 비버섬에도 구멍이 뚫린 고대 돌무더기가 존재합니다. 이는 실용적 용도 외에도 천문관 측 종교 의례적 의미를 지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차세대 전자무기 코일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무기는 분당 최대 3,000발의 발사가 가능하며 기존 화약 기반 총기보다 압도적인 속도를 자랑합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5월 26일 중국 국유 방산업체 중국 병기장비그룹이 기존 기술적 한계를 극복한 신형 코일건을 선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동소총 AK-47보다 5배 빠른 발사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기존 코일건은 단발 사격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고출력 커패시터 대신 리튬 배터리를 다단계 코일 시스템에 직접 연결해 연속 발사가 가능합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한 시제품조차도 분당 277발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공정대학 샹운진 교수는 고속 연발 사격은 적의 대응을 억제하고 위협을 무력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화염과 소음이 없고 살상력 조절이 가능해 폭동 진압과 은밀한 작전에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3월 관영 CCTV를 통해 이 무기의 시연 장면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소형 무기가 유리병과 수박을 단숨에 파괴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무기에는 배터리 잔량, 탄약수, 발사 모드 등 표시하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존재합니다. 아직 정밀도가 낮고 리튬 배터리 충전에 약 1시간이 소요되는 점은 실전 운용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보안 연구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술의 의미는 단순히 무기 성능 향상을 넘어
미래 전투 환경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총기류는 화약 연소를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연기와 포금이 필연적이었지만 콜건은 전자기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은밀한 작전, 민간 충돌 관리, 도시 내 비살상 임무 등에서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화염 없는 발사 방식은 드론이나 자동화 무기 플랫폼과의 연계에도 용이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기술을 통해 전자기 기반 무기 체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무기의 시대, 이제는 상상이 아니라 전략적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벽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